이미 들어가서 거기서 4명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디를 쓴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다행히 다들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겠다. 네, 제가 7시 반에 딱 독서실 7시 반까지 그 독서실 책상 사진을 안 찍으면 미쳤어. 돈을 냈어요. 잠깐. 잠시만요. 미안. 이렇게 하면 여기다 하면 되나요? 여기 흐릿해졌어. 아, 됐다. 내가 정신이 없다. 수업하셔가지고. 자, 되게 엄청.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울 준비해서 최종 합격한 수강생인데 여러 가지 뭐 물어보는 거는 비슷할 수 있으나 이제 대답하는 유형 이제 내용들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걸 좀 위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공부 장소가 이제 각자 공부 장소를 이제 물어보는 거 사실은 다들 궁금해합니다. 이제 근데 자기 취향이긴 한데 공부 장소는 어땠을까요? 저는 1인실 독립석으로 있는 칸막이가 있는 독서실을 1년 동안 다녔었어요. 아예 그래서 약간 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냥 사실 집에서 독서실까지 거리도 한 걸어서 10분 정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엄청 막 꾸미고 이러지도 않아도 되고 1인 독서실이 독립형이니까 좋지. 네, 그리고 초수 때는 약간 개방되어 있는 데 갔었는데 약간 그냥 괜히 뒤에 있는 사람 신경 쓰이고 뭔가 딸그닥거리면 한 번씩 뒤돌아보고 약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쟤 왜 저래 막 이러고 그래서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려고 그냥 다 각각 칸막이가 있는 그 독립형 독서실을 다니고 백색 소음도 좀 크게 있는 데로 다녔었어요. 소음이 잘 안 들리게. 그러면은 궁금한 게 집에서 혼자 어차피 있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하는 것과 그 독립된 부분이 혼자 있는 건 똑같은데 네.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집에서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 집에서 안 그냥 되는. 원래 그냥 뭐 일이나 공부랑 집이랑 쉬는 공간이랑 아예 분리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 집에서 완전 초수 때 처음 했을 때는 한 달 정도 해봤는데 처음에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조금 쉴 것 같다 하면 바로 침대에 눕고 그렇지.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집에서 공부만 하고 그냥 밥 집에서 해먹고 시켜 먹고 그러니까 거의 막 한 일주일씩 안 나가니까 너무 또 우울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딱 한 달 집에서 해보고 바로 그냥 밖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 네. 그리고 그 각자의 스타일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라고 해서 잘 되고, 그리고, 남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인다면 혼자서, 그런 독방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네. 그 안에 문 있고 막 안에 들어가면 쑥 들어가면 아무도. 네, 그래서 위아래는 뚫려 있는데 뚫려 있는데. 그 가운데가 막혀 있어가지고 밖에서 보면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봐야 발만 보이는 그런 데 있었는데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좀 남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약간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도 너무 찌뿌둥할 때 자주 하고 그리고 사실 졸릴 땐 좀 서서 보고 싶은데 약간 여러 명이 이렇게 다 같이 뚫려 있는 데는 갑자기 혼자서 이렇게 서서 책 보기도 좀 민망하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다가 졸리면 그냥 편하게 아예 그냥 남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엎드려서 자고 아니면 너무 졸리다 아니면 너무 뭐 찌뿌둥하고 허리가 아프다 하면은 스트레칭 하거나 서서 그냥 책 보기도 하고 그냥 되게 편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도 나는, 장점이 있겠어요. 네, 거의 제 방처럼 거길 써가지고. 그거 비쌀 것 같아, 근데. 네, 근데 한 달에 한 22 정도 했는데 거기가 커피도 계속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독서실인데? 네, 그리고 인쇄도 종이만 가져가면 다 공짜여가지고 스터디 카페랑 비슷한. 맞아요. 거의 비슷해서 저 사실 저 맞는 도판이랑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출력도 하고 밥 먹는 공간도 있어가지고 뭐 밥을 포장해 와서 먹거나 아니면 좀 급하거나 좀 나가기 싫거나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싸운 거 먹기도 하고 해서 거의 거기서 생활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영양제랑 칫솔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생활을. 집은 정말 잠만 잤던. 그래. 그리고 또 애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눴을 때 네. 공부 스케줄을 시간이라든가 뭘 중심으로 했는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절대적인 공부 시간 자체가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원래 딱 초사 때 만났던 선생님들이 되게 공부를 오래 하시는,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그냥 우리 하루에 몇 시간은 하자,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정말 3, 4월 정도엔 하루에 8시간에선가 9시간을 기준으로 최소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한 5, 6월부터는 10시간 이상으로 했었고, 거의 한 7, 8월 이상에서는 11시간, 12시간 하다가 막판에 한 13시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초반부터 열심히 했네. 그죠? 네, 근데 약간 좀 한 번씩 힘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월말쯤 되면 너무 힘들어서 3,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집에 그냥. 또 그러면 또 불안해서 또 이렇게 푹 쉬고 또 이렇게 불안해 하다가 다시 또 독서실 가면 또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질문이 그게 쉴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쉬었나 궁금해 하더라고. 저는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쉬었는데, 그때는 일단 저는 잠을 좋아하기 때문에 늦잠 푹 자고,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 네, 그렇죠? 한 11시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완전 게으르게 핸드폰도 보고 누워서 몇 시간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가 오후에는 약속을 다 잡아서 나가 놀았어요. 그냥 뭐 주변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데 근교도 놀러 가고 그냥 그렇게 놀다가 오면은 또 좋더라고요. 기분 전환이 좀 되는구나. 네, 그냥 계속 혼자 살고 공부도 혼자 하니까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거미줄 그치. 치고 있다가 토요일에 집값 나가면 좀 쌤들이랑 얘기하고 일요일에는 완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고 다시 이렇게 월요일에 또 똑같이 아침에 가서 앉는. 그러면 그렇게 쉬는 거를 언제까지 했던 거예요? 그럼 초반부터 해가지고 뭐 막판까지 계속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는 거의 10월 넘어서까지는 매주 쉬긴 그래서 했는데 쉬고 있었구나. 근데 아예 통으로 쉬진 않았고 약간 좀 불안하니까 그냥 반나절 정도는 오전에 그냥 일어나지면 좀 하고 아니면 3, 4시까지 그냥 한두 시간이라도 조금 하고 나가 놀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안 주면은 안 주고 해봤는데 더 빨리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초반에 하고 후반기로 나눴을 때 교육학의 분배는 어느 정도 했어요? 저는 교육학은 계속 꾸준히 했는데 제가 초사 때 정말 낮은 점수가 나와서 이번에는 만점을 받았거든요. 만점. 네, 근데 정말 낮은 점수여가지고 재수를 하면서 내가 교육학은 진짜 무조건 만점을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2월은 일단 쉬고 3, 4월에는 그냥 혼자 그 3, 4월에도 이론 강의잖아요. 혼자 그냥 이론 강의 들으면서 작년에 그냥 공부했던 거 그냥 다시 좀 머릿속에 넣고 5월부터는 짝스터디를 인터넷에서 구해가지고 정해진 분량을 매일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침 11시에 딱 전화 스터디를 30분 동안 하는데 오늘은 뭐 교육 심리를 한 절반을 합시다 하면은 아침에 그냥 각자 정해진 부분 공부해오고 딱 11시에 전화해가지고 인사하고 저희는 시작해볼까요? 하고 정해진 부분을 그러니까 스몰톡도 조금 하고 정해진 부분을 둘이 계속 꼼꼼히 물어보고 그래서 5월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좀 꼼꼼히 차근차근 보려고 범위를 되게 좁게 잡았어요. 그래서 3주에 1회도 없기 가능하도록 그냥 뭐 교육 과정도 사실 막판에는 하루에 교육 과정 말고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적은 부분인데 좀 꼼꼼하게 보려고 이틀에 나눠가지고 보고 뭐 교육 심리 같은 경우도 3, 4일에 나눠가지고 꼼꼼히 보다가 점점 그렇게 여러 번 회독을 하면 점점 이렇게 줄여나갔어요. 이틀에 한 과목 보던 걸 하루에 한 과목 이런 식으로. 공부 방법이 괜찮은데 그것도.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초수 때는 한 5, 6, 7, 8을 전공 공부한다고 교육학을 거의 안 했더니 이게 넣으면 안 되는 그거더라고요. 꾸준히.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 정도? 이틀 잡았나? 하루 잡았나? 공부요? 저 매일 2시간씩 했어요. 매일 2시간씩. 그냥 11시에 스터디를 하면 8시부터 9시까지는 교육과정을 외우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정해진 범위를 공부하고 11시에 전화 스터디로 30분 동안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스터디는 주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인출만 서로 인출하는 그냥 거. 같은 범위. 근데 그거 잘 듣나? 틀리나 말나 이거 얘기해줘?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게 뭔가요? 해서 물어보면은 하면은 서로 막 힌트도 주고 앞글자 뭐다 하거나 이거 청킹이 뭐다 이런 식으로 서로 힌트 주고 이거 뭐랑 연관됐어요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네. 이게 말로 하면은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똑같은 선생님이랑 거의 반년 동안 계속 하니까
그냥 서로 툭 치면 청킹도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 이제 언제까지 한 거지, 그게? 시험 전주까지 계속했어요. 그냥. 진짜?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교육학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공도? 전공은 짝스터디나 이런 거를 초반에 아예 안 했었고, 그냥 저는 한 6, 7월, 6월까지 단권화랑 서브를 계속 혼자 그거 했어야 했지, 됐기 혼자. 때문에 그거를 혼자 계속 작업을 하고 이제 한 음, 7월 초부터는 혼자 해독을 계속 돌리다가 음, 한 9월쯤 되니까 제가 자꾸 표현을 안 보더라고요. 그냥 음, 이거는 약간 맥락도 없고 그냥 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냥 다른 데 더 중요하니까라고 해서 안 봐서 그것도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매일 그냥 조금씩 분량 정해서 인출하는 스터디를 구하시길래 전화로 그것도 그 분이랑 그냥 하루에 뭐 파나 회판조 하고 물어보고 빠르게 그냥 30분 동안 잡담 없이 그냥 쌤 이거 뭐예요? 하면 아, 뭐예요? 하고 왔다 갔다 그냥 되게 빠르게 서로 묻고 답하고, 네, 묻고 묻고 답하고 그냥 답하고. 30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면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내고 음, 마지막으로 갈수록은 약간 중요한 거 위주로 하면서 약간 곁다리로 이것도 근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약간 하면서 그런 것도 하다가 그 선생님이랑 되게 잘 맞아서 한 시험 한 달, 두 달 전에는 밤에 전공 확인하는 전화 스터디도 했었어요. 그냥 네. 그러게. 그래서 서로 간의 관점이 서로 그 공부한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서로 물어보고, 모르면 또 찾아보고, 뭐, 그런데 맞아요. 중요하면은 또, 이런 걸 내가 놓쳤구나 할 수도 있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서로 스터디했던 것 중에서도 이번에 기출에서 꽤 나와가지고 나 음, 끝나고 둘이 연락하는데 이거 음, 나왔다고 이렇게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음, 있었습니다. 그래. 스터디도 하다 보니까 얘기했네. 네, 그리고 저는 음, 생활 스터디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음, 저는 사실 약간 의지박약이고 작심삼일인 스타일이라서 음, 뭐가 이렇게 걸려있지 않으면 안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러게. 모든 걸 다 돈을 걸고 그래서 착석 스터디도 음, 그냥 책상만 찍으면 집에 있는 책상을 찍기 때문에 외부 착석 스터디 해가지고 밖에 음, 있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사진을 찍어야 된다 해서 7시 반까지 그 카톡에 이렇게 내가 지금 와 있는 그 사진 시간 나오는 어플을 딱 찍어서 올려야 돼요. 음, 그거를 올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500원씩 줘야 되고 교육 과정도 사실 맨날 맨날 해야 되는데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오늘은 뭐 딴 거 하고 싶은데 하면 안 할 때도 있었어가지고 그 인증 스터디 8시 반까지 교육 과정 인증 스터디 하는 걸 들어가서 그것도 매일 이렇게 쓴 거나 공부한 흔적을 안 올리면은 모두에게 500원씩 줘야 되는. 야, 그거 무슨 족쇄다. 그거 진짜. 그래서 예, 캠 스터디도 8시 반까지 착석을 하고 하루에 그거 몇 예, 개를 한 거야, 그렇게 저는 해서? 그래서 생활 스터디는 착석 스터디 하나 하고 음, 오전에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인증 스터디만 하고 돈 내는 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캠 스터디를 그냥 계속 했었어요. 음. 그리고 근데 효과는 있었나 보네. 근데 저는 사실 캠 스터디 없으면 거의 공부를 못할 정도로 아, 너무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하면서 다른 같은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화면 속에서. 음, 그러면 딴짓을 하거나 많이 못 쉬겠더라고요. 음. 어, 그 방법은 조금 내가 혼자 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 하면 그 방법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스터디를 다 구하지는 않고 음, 해보다가 제가 못하겠는 것만 그냥 음, 구했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겠다 하면 기상 인증하고 음, 교육과정 자꾸 매일 못 외우겠다 하면은 매일 음, 인증하는 거 하고 음, 표현을 자꾸 내가 점점 안 하네 하면은 표현을 매일매일 인출하는 걸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보다가 자꾸 안 할 것 같으면 그때 구했어요. 되게 생각보다 되게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을 한 것 같아. 그 시간들을. 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는 뭔가를, 남을 통해서든 뭘 하든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네, 되게, 그래서 예, 거의 하반기에는 스케줄이 맨날 똑같았던 게 음, 7시 반에 앉아서 8시 반까지 교육과정 외우고 인증하고 음, 그 다음에 8시 반부터 이제 교육학도 스터디 시간 땡겨서 8시 음, 반부터 10시 반까지 음, 공부하고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음, 전화 스터디 하고 끝나면 음, 또 11시부터 12시까지는 표현을 빨리 봐요. 당일에 또 음, 전화할 거를. 1시간 동안 표현 빨리 보고 12시부터 12시 반까지 표현 인출한 전화 스터디 하고 그리고 음, 밥 먹었어요. 음, 그리고 밥 빨리 먹고 너무 좀 이렇게 답답하니까 20분, 30분 산책하다가 음, 들어가서
거의 그냥 갈 때까지 계속 전공 회독하고. 야, 근데 그게 이제 보통 또 궁금한 게, 보통 쓰면서 하는 애들이 있고, 읽으면서 하는 애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백지 쓰기는 아예 안 했었고, 음, 그 서브노트나 단권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기화펜이라고 그래, 그래. 네, 쓰면은 한 몇 분 안에 날아가는 펜이 있거든요. 나한테 하나 줬었죠. 네, 근데 그거 좋지. 그걸로 그냥 계속 막 좀 동그라미 치면서 그렇지, 스스로 동그랗게 읽으면서 그려서. 동그라미 치고 아니면 좀 계속 옆에서 그냥 읽으면서 백지 쓰듯이 계속 썼었어요. 그냥 뭐 그냥 쓰는 거에 치중하진 않고, 그냥 정말 읽는 거 줄쳐가면서 낙서하듯이 낙서하듯이 하면서 계속 결국은 읽은 거네. 네, 그지? 읽으면서 그냥 손은 안 놀고 그냥 음, 읽기만 하면 그냥 날아가서 그렇지. 계속 낙서하듯이 그냥 같이 동그라미 치고 같이 쓰면서 계속 음,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됐었네.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음, 네, 형광펜으로도 여러 번 칠하고 음, 형광펜도 음, 처음부터 형광펜을 안 치고 음, 처음에는 그냥 빨간색으로 중요하다 싶은 거만 밑줄을 그었다가 처음 음, 회독할 때는 음, 그래서 처음엔 되게 막 줄이 많거든요. 음, 근데 그 다음으로 볼 때는 더 중요하다 생각한 거에 되게 연한 노란색으로 칠하고 음. 그 다음 해독할 때는 또 완전 진한 노란색으로 하고 야, 다 계획적이다. 네, 마지막에는 정말 키워드에만 음. 되게 진한 그러니까 한 분홍색을 번에 했어요. 보면서 진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 네, 이게 단계적으로 하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딱 보면은 분홍색들만 보면 다 키워드가 보이게 음, 했음. 그렇게 네. 계속 진행을 그리고 했고. 뭐 마스크도 쓰고 있고 백색 음, 소음도 되게 세서 되게 음, 혼자 되게 조용하게 그냥 쪼잘거려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듣고 있을 수도 있었잖아. 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음이 컸기 때문에 네, 그래. 책 넘기는 소리도 안 들렸었어요. 음, 그래. 그러면은 뭐, 선생님 지금 그 전에 선생님 왔을 때는 그때 1차부터 그 다른 데 공부하다가 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1차 붙었었던가? 저 그때 컷에서 한참 10점 이상 미친 점수로 떨어졌었는데, 그때는 컷에서 네, 한참 밑에 점수 네. 어디 떨어졌었구나. 아깝지도 않고 그냥 후련하기만 한, 그냥, 아예 그냥 떨어졌다. 그냥 열심히 어, 하자 하는 점수여가지고, 어, 미련도 아쉬움도 없이 그냥, 어. 네. 그러면서 그때 일요일 그때 상담을 왔었죠? 2월 2월 중순 딱 중순에 이맘때쯤 이맘때쯤 왔었어요. 왔죠? 네. 와가지고 그때 내 일요일 교재도 하나 줬지. 네, 그리고 제가 복귀했던 거 아, 이렇게 복귀했던 거. 드리고, 보여드리고, 맞아. 그때 시험 본 거 복귀해서 내가 보면서 되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근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그때 맞아요. 서울 그때.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서울 말씀하셨던 게, 그때 내가 아, 서울 붙을 수 있고 걱정 말라고. 그때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어. 근데 내가 그때 복귀할 때 내 기억이 뭐냐면, 이 점수는 컵보다 많이 되게 좀 많이 낮았어요, 되게. 낮았지만,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런 내용들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음, 자세히 모르지만, 그때 당시엔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냥 막연하게 붙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게 내용을 보고, 요런 문제를 맞췄으니까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아마 그때 목차 위주로 해가지고, 그때 서브도 보여줬던가? 뭐 하여튼, 목차 보이고 이렇게 공부했어요라고 맞아요. 기억난 것 같아. 그때 혼자 음, 체크리스트를 음, 교육론만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초소 때는 사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해가 덜 된 상태로 그냥 음, 외우기만 하니까, 음. 딱 체크리스트 보고 툭 치면 나오는데, 적용이나 좀 다르게 물어보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되게 이해를 많이 그 해야겠다. 방식이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긴 하죠. 그게 체크리스트 네, 형식으로 이제 인출하고, 네, 그때 당시 내가 그 좋은 것 같다고 내가 음, 얘기하면서 그 방식으로 계속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점수가 좀 되게, 컷에서 좀, 멀었었는데, 하여튼 오늘 1년 동안 작년, 우리가 이 2년이 그때부터 해서 1년이었죠. 딱 네. 1년 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는 서울에 당당히 붙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어땠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좀 그때 전에 이제 그렇게 공부했던 거랑 또 우리가 이제 아, 만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던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은, 음, 우선은 제가 초수 때는 그냥 음, 되게 맥락 없이 음, 좀 그냥 암기만 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사실 표현 같은 건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음, 외웠을 때 그냥 괜찮았거든요. 음, 근데 교육론이나 서양미술사 이런 쪽은 제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모르는 게 되게 많았고 특히 음, 3월에 다시 딱 교수님 이론 직강 듣는데 음, 제가 미교론에서 아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음, 많이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모르지? 하고 그리고 그 되새김 때 음,
남아서 퀴즈 내시잖아요. 근데 초수 쌤들이 저보다 먼저 막 빨리 통과해서 가니까 더 막 불안해서 엄청 외우고 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혼자 직강 전에 일주일 동안 공부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공부했던 거나 이런 걸 다시 이렇게 회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알고 있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정말 다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책 요만큼 들고 와서 교수님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맞냐? 이런 거 그냥 맞아요. 일주일 동안 공부했대? 모르겠거나 애매한 거 그냥 다 체크해서 그냥 교수님께 다 여쭤보고 이해될 때까지 여쭤보고 맞아요. 그리고 이해됐냐고 자꾸 여쭤보셔가지고 안 되면 티가 좀 나나 보더라고요. 그거 티가 나죠. 그래서 될 때까지 이렇게 듣고 그러면 이제 직강 끝나고 바로 집에 안 가고 독서실 가서 그 질문했던 것만 다시 다 정리하고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게 또 기억이 나고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의 물음표 살인마 수준으로 계속 그죠. 질문을 근데 질문 안 했는데 되게 많이 했죠.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공부를 일주일간 해온 거를 본인이 찾으면 또 시간도 걸리고 또 명확치 않으니까 그걸 다 체크해놨다가 수업 왔을 때 그걸 다 네. 물어보고 뭐 되게 좋은 방법이었고 그것도 계획적으로 잘했네. 그래서 그냥 거의 한 10월, 11월까지도 그냥 계속 질문할 거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새로운 개념이나 뭐 연관개념 문제풀이로 내주시면은 그날 이거 잘 모르겠으면 질문할 때도 있었고 그날 알 것 같았는데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그거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공부하다가 또 잘 모르겠으면 그대로 또 다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또 들고 가서 이게 맞냐 하고 아유, 여쭤보고 맞아. 올해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 네.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르는 선생님도 이제 질문 많이 했었고 네. 뭐 질문이 약간 두려울 정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네. 정말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해가 되니까 외울 때도 좀 더 편했고 그리고 서양미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냥 흐름 정도만 좀 명확하게 알고 그냥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뭐고 그냥 딱 순서 같은 건 잘 아는데 약간 좀 필독서 용어나 명확한 용어로 아는 것보다는 그냥 그거 이런 느낌인데 하는 식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았던 것 같은데 교수님 수업 들을 땐 다 필독서 베이스고 그리고 필독서 수업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걸로 서브를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외우고 제가 쓰는 용어도 필독서처럼 써졌던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렇게 좀 점수가 좀 확실한 점수를 못 받은 상태에서 어쨌든 같이 1년 보내고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해서 정말 다행이고 나도 기분 좋고. 근데 뭐 모르는 애들이 좀 뭐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 수업 들었을 때 가장 좀 이 수업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장점이요? 음, 일단 되게 정말 딱 명확한 용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명확한 그리고 용어. 교재도 딱 다 필독서 베이스잖아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애매한 것도 없지. 없고 그렇지. 그런 것도 좋고 특히 설명해 주실 때도 특히 교육론이나 서양미술사 이런 쪽은 정말 제가 딱 들으면서 되게 둥둥 떠다니듯이 약간 애매하게 알았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명확하게 딱딱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냥 명확한 네. 거. 초수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던 게 다 이렇게 딱딱 정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수업 들으면서. 그래,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네. 제일 중요하고, 나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러게. 실기는 몇 점 정도 나왔어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러면 사실 우선 1차 점수로 인해서 들어갔나? 일- 실기가 애들이 점수가 조금 다 안 나왔더라고.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다 중간이나 중간 이상은 나온 것 같은데 실기가 정말 생각보다 안 나와서 1차 점수가 아니었으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실기만 했으면 여기 우리 쪽에서 수석, 차석은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좀 있었는데, 그 실기가, 정도나? 경기도에서는 차석 나왔잖아. 근데 음. 서울에서 좀 나오면 어땠을까. 근데 그 실기가 다들, 그러니까 20점대 그 밑으로 나오는 애들 많단 말이야. 저 주변에도 음, 되게 많으시고 제가 이미 한 2년, 3년 전에 현직인 선생님한테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실기가 어느 정도 나오냐 하는데 그냥 20은 다들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게 나와도 그래도 20, 21이다 이래서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낮게 나오겠지 했는데 되게 생각 이상의 점수가 나와서 그러게, 실기. 네, 실기 쪽으로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1차에서 좀 어느 정도 혜택 보고 실기에서 약간 안 나왔어도 이제 그걸 카바쳐서 붙은 거죠. 그게 네. 어느 정도는. 그리고 뭐 수업 실연이나 면접은 크게 뭐 면접은 그냥 중간 정도 점수가 나왔던 것 같고 중간이면 몇 점? 저는 3점 몇 점 깎였는데 3점 몇 점 깎였어? 아 3점 몇인가 4점 몇 많이 깎였는데 깎였다 그래도. 근데 사실 제가 1차 발표 전에 면접을 거의 안 했어가지고 그냥 1차 발표 나고 제대로 했어요. 1차 발표 전에는 아, 그 책도 대답 못한 것도 있어? 아니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좀 관점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 내용이 네. 원하는 답안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한 문제 정도 약간 애매하다 싶은 게 있긴 했는데 근데 좀 많이 깎고. 어쨌든 1차 붙은 애들 기준으로 해서 점수 나온 거 보니까 면접 뭐 2, 3점 깎이고 뭐 4점 뭐 3점 3, 4점 깎일 애도 있고 뭐 실연도 사실 조건이 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런 거 치고는 많이 안 그 깎인 것 18점 이상 돼서 좀 18.7인가? 그 그렇게 정도 나왔던 것 대부분 같아요. 그 정도에서 나왔더라. 네. 그래. 그러면은 뭐 그럼 실기장 가가지고나 아니면 2차에서 좀 뭐랄까 뭐 이거 정도는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2차가 완전 그러니까 처음이었어가지고 처음이지. 좀 많이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점수도 많이 높은 게 아니라 음, 면접은 확실히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1차 발표 전에는 가채점을 안 해가지고 아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채점하면은 괜히 불안할까 봐 아예 그치. 답도 안 봤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실기랑 실연 준비만으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면접을 거의 안 하다가 1차 발표 나고 나서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거의 그냥 짝스터디로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때 같이 하셨던 분이 서울 최종 경험이 몇 번 있으셨던 분이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나 아마 나온 게 아닐까. 정말 면접이 사실 실기보다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놓치지 않고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예, 들었다고. 실기도 변별이 정말 많이 커진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면접도 정말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면접은 우선 많이 또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책만 보고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냅다 모의고사 풀면서 답을 생각하면서 외워지는 것도 있고 그냥 모의고사 풀면서 틀리면 다시 외워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최대한 유창하게 그냥 매끄럽게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긴장 많이 하고 해서 뭐 표정이나 시선 처리 이런 게 매끄럽게 된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근데 시간이 2주밖에 없었어서 그 최선을 다한 거지 뭐. 네, 그냥 절지만 않고 했습니다. 서울로 입성하는 거잖아. 네,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가끔 한 번씩 안부 전해주고. 네,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돼서 정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변화를 얻으려고 온 사람들한테 좋은 결과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전에 공부하는 실력이 그대로 와서 비슷해졌다면은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좀 속상하지. 내 입장에서. 정말 교수님 덕분에 붙은 것 같다는 생각을 딱 발표 나고 딱 부모님한테 연락드리고 나서 바로 교수님한테 연락드렸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어떠한 채점도 안 하고 답안도 안 보고 주변 친구들이랑도 답안 공유도 아예 안 했어요. 조금이라도 붙을 것 같으면 자만해서 안 할 것 같고 2차 준비를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낙심해서 안 할 것 같아서 아예 모르는 게 낫겠다고 끝까지 안 봤는데 생각보다 컷에서 좀 높게 나와가지고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정말 딱 합격화면 보고 하고 그래, 그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했잖아. 잘 됐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한 상태에서 자기 컨트롤도 잘하고 들어보니까 자기의 그 성향에 맞게 공부의 루틴을 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너무 잘한 것 같고, 선생님 처음 딱 봤을 때가 기억에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새록새록 나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부한 것도 보여주고 복귀한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서로 해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결과가 또 잘 나왔기 때문에 너무 좋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는 그 서브를 한 거는 우리가 따로 촬영을 했습니다. 서브 한 거는 제가
뭐랄까,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찍어서 이렇게 좀 한 걸 서브한 거. 그러니까 서브도 자기에 맞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 거는 정리가 필요한 건 정리를 하고, 그냥 자료로, 괜찮은 거면 자료를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복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따가 뭐, 그걸 한번 다시 편집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음, 저 그리고 음. 교수님 기출 강의가 정말 제일 좋았어요. 제가 초세 때는 거의 안 봤는데 음. 봐도 그냥 기출만 정말 후루룩 보기만 하고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이번에는 정말 기출 교수님 자료를 끼고 거의 한 9월 되기 전 10월까지 같이 그냥 아예 끼고 계속 살았는데 아예 그냥 딱히 제가 뭐 분석하고 이런 거 관점 확장하고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미 교수님이 다 표도 다 분석하셔서 주시고 그 기출 내용에서 확장된 것도 다 주셨어가지고 그냥 저는 정말 필독서도 따로 아예 안 보고 기출도 혼자 본 거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기출이 은근히 인기가 좋아. 그러니까 네. 기출을 잘못하면 그냥 문제 읽고 답 쓰고, 아니, 답 얘기하는 수업이 될 수 있는데, 이 기출이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안 오지만, 많이 안,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들었으면 안 듣거든요. 잘. 뭐 그런 경우가 많거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기출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수업이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수업인데도, 자부심을 갖고 하는 수업이죠. 그래서 정말. 네, 다들 막 책도 보고 막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하나도 필독서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사전만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보고 다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끼고 살면서 그래, 나는 요번에 기출에 좀 신경을 더 쓰려고 하거든요. 기출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출. 기출은 좀,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내 개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수업이고. 그 해에 그 5월달, 그 달에 필독서 같이 하니까. 네, 그래서 3, 4월부터 그냥 단권화랑 서브 시작하면서 기출이랑 필독서에서 확장해 주신 거 같이 그때 정리를 했었어요. 만들면서. 그래. 그게 제일 정말 좋았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죠. 맞아. 기출 중요합니다. 그거랑 서브 검사 해주시고 틀 이렇게 어떻게 한다라고 딱 그 처음 방향 잡아주신 것도 너무 저랑 잘 맞았어가지고 맞아. 서브틀 요렇게. 네. 예. 뭐 유튜브에도 올려놨었고,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제일 네. 효과적인 것 같아가지고. 회독할 때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뭐 개인차는 있어요. 뭐 서브를 꼭 해야 된다기보다 단권화를 해도 되고 지금처럼 같이 중복해서 해도 되고 뭔가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해도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해놓고 하는 것은 공부가 편해진다라는 거잖아요. 뭐 이제 하나로 맞아요. 해가지고 내가 킵을 시켜놓든 뭐라든 내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뭐 교재로 봐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선택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좋게 결과 났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연수인가? 네, 이제 월요일에 대면 갔다가 대면 한번 가고 나머지는 원격? 다 원격 실시간이랑 강의 듣고 하여튼 잘하고 아직 서울 발령은 안 났죠? 22일 연수 마지막 날 어 발표. 네. 그래 좀 좋은데 이제 여기를 떠나고 싶습니다. 딱 실기할 때 갑자기 확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떠나는 거지. 네. 오케이. 어쨌든 너무 고생 많았고 제가 많이 징징거렸는데 혼자 살면서 너무 많이 받아주셔가지고 그럼 그건 뭐 다 그렇게 힘든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지역 본 친구들과 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영상. 이게 서브 노트인데 서브 저는 노트. 서브를 전체를 다 만든 건 미교론이랑 서양미술사를 다 만들었고 뭐 그냥 어린이 발달이나 감상 이런 것도 다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교수님 교재에 있는 거 서브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문제풀이 시즌에 여기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내주신 것 중에 제가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따로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출력을 해서 끼워놨어요. 그래서 그린버그 문제를 내셨을 때 여기 제도론에 뭐 그린버그 쪽에 있는데 같이 그냥 껴놓고 그런 식으로 거기에 관련된 걸 다 모아놨고. 네. 잘했네. 다 모아놨고 교육문도 보면은 다
이렇게 문제나 음. 아니면 교수님 필독서 수업하셨을 때 음. 그 제가 서브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없거나 좀 더 추가해서 알아야겠다 싶었던 것들은 필독서 그 자료만 따로 빼가지고 옆에 같이 그냥 바우하우스 있으면 바우하우스 부분에 같이 넣어놓고 그리고 또 관련된 문제도 문제풀이 해주셨을 때 제가 좀 더 알아야겠다 싶었던 것들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끼워줬어요. 만든 서브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 넣고 그 다음에 교수님 기출 자료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 기출 자료랑 그 기출표 주셨던 거 계속 같이 보면서 무엇이 나왔었는지 이렇게 스티커로 연도별로 다 붙여놨었고 이렇게 다 붙여놔서 아 뭐가 나왔었구나, 뭐가 최근에 나왔고 옛날에 나왔고 그래서 좀 아이스너 같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온 사람들은 계속 중복적으로. 네, 그래서 뭐가 나왔는지 알 수 있고 그럼 어디서 안 나왔으니까 여기 좀 더 봐야겠다라거나 중요한데 좀 옛날에 나왔다 하는 건 조금씩 더 봤고 그 다음에 이런 빨간 스티커 같은 거는 마지막에 한 10월, 11월 이때 회독을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계속 할 때 여러 번 봐도 잘 약간 확실하게 제가 인출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놔가지고 마지막에 되게 빠르게 돌릴 때는 이런 좀 안 외워졌던 것들을 조금씩 더 봤었어요. 안 외워진 네. 거를 체크를 해놨구나. 그리고 표현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외워지면 띄었나? 아니요, 이렇게 외워진 건 딱 한 번만에 한 번만 붙이고 그 다음에 외워지면 다시 안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점이 3개나 있는 것들은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안 외워져가지고 계속 여러 번 체크를 했었어요. 스티커로 붙인 이유는 뭐야 그럼? 그냥 볼펜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볼펜으로 아, 다 볼펜으로 형광펜으로 맞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라 잘 보이잖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냥 하고 나중에 사실 떼기도 편하고 교수님 문제 있던 것도 다 잘라서 붙여놓고 그리고 미교로는 사실 도판이 없어서 이렇게 서브로 만들기 되게 좋았었고 그 다음에 표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작 단계나 이런 게 사진이나 도판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체크리스트만 이렇게 딱 구조화해서 만들었었어요. 체크리스트. 네, 그래서 이렇게 형광펜 쳤던 것들은 잘 안 외워졌던 애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네, 그냥 어차피 인출하면 되니까 책 2단 독서를 써서 요거는 위에 놓고 아래 기본서나 이렇게 회독할 거 단거나 그럼 그걸 보고 이제 기본서의 내용을 이제 찾아보거나 뭐 그럴 수 네. 있는 방식이라는 거지. 빨리 놓치진 않겠다. 네, 빨리 회독할 때 좋은 게 그냥 이런 거 보면서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출하다가 거지. 막히면 바로 기본서에서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랑 이거는 그리고 디자인사 같은 경우 연표를 그냥 혼자 따로 만들었었고요. 처음에 이거 정리하니까 좀 순서 같은 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흑채학이랑 서예까지 다 만들었었고 한미 같은 경우도 그냥 순서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좀 도판이나 준법 이런 게 좀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단거나 서브를 만들기에는 도판을 추가하기 좀 힘들어서 그냥 체크리스트만 만들어서 이거 도판 놓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네. 저는 네, 도판까지 넣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그 책을 만드는 거지 여기. 네, 그래서 한미는 그래서 거의 2장 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말기까지 좋다. 하면은 좀 빨리 보기 좋았고 그리고 많이 읽을수록 도판이 없어도 그냥 제목만 있어도 이게 어떤 건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나중엔 좀 빨리 보기 편했고 그 다음에 서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대는 약간 좀 도판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기둥, 주두, 영식이나 이런 그렇지. 거가 있어서 그건 그냥 단거나 교재를 보고 신고전주의부터 끝까지는 서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서 그냥 이것도 교수님이 내신 문제 상징주의 해서 이때 내셨던 거를 제가 서브 정리했던 것 중에서 아 이거는 좀 내가 교수님이 내주신 문제에서 조금 더 같이 봐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문제를 그냥 인쇄해서 같이 끼워 넣었어요. 계속. 그래서 서브로 계속 붙잡고 있지 않고 한 7월 초, 6월 말까지 그냥 다 아예 만들어서 뽑고 부족한 건 그냥 이런 식으로 출력해서 계속 끼워 넣는 방식으로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필독서 교수님 수업 있는 것도
미래주의 쪽이면 그냥 제가 이걸 다시 타이핑하느니 이걸 그냥 그대로 같이 넣고 되게 효과적으로 뭐 이렇게 시간 많이 투자 안 하게 잘 합리적으로 한 것 같아요. 서미도 그래서 도판도 다 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서브 만들고 2번 정도 해독할 때는 기본서 같이 펼쳐놓고 도판 보면서 봤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그냥 어떤 도판 내용인지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연상이 네, 되지 사실. 딱히 도판이 안 넣어도 되고 교수님 교재에 있는 것도 그냥 제가 더 봐야겠다 하면 그냥 그대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고 문제도 그냥 이렇게 이번에 아쌍블라주 나온 거 그것도 같이 끼워 넣고 제가 같이 다다이즘 할 때 해독할 때 그냥 같이 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문제 같은 거 다 이렇게 중간중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교수님 필독서 자료 다 같이 끼워 넣고 이거 공부하면서 좀 더 확장해서 보고 싶거나 용어 같은 거 보고 싶으면 그냥 용어 사전도 그냥 같이 끼워 넣고 더 검색해서 넣었었고 여기 그거 치고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지? 네, 근사이산 요 서브의 절반이 서미인 그리고 교수님 교재에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잘 정리된 거는 그냥 제가 서브 안 만들고 그냥 통째로 그냥 빼다가 넣었어요. 이런 거 교수님 교재에서 이미 다 그래. 표처럼 다 이렇게 해주셔서 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그대로 그냥 끼워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약간 어디에도 끼지 않는 현대미술 같은 부분은 그냥 마지막에 넣어서 그냥 교수님이 문제로 내주신 특이한 이런 현대미술 작가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뺐고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필독서 자료 중에서도 약간 어느 사조에 속하지 않는데 좀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다 뒤에 출력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약간 좀 취지 파악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뭐 미술 양식을 물어보면은 하파나 사조로 대답해야 된다 이런 거 약간 잘못 대답할 때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 이건 초습 때 한번 정리를 혼자 했었어가지고 그 뒤로 이거 계속 완전히 그 네. 서브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넣기도 하고 되게 합리적으로 그 도판을 다 넣기 전에 그 목차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연상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네. 예, 자료와 그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네. 네, 그래서 한 처음에는 한 필독서에서 조금 넣을 수 있는 것까지는 넣었는데 나중에 문제풀이까지 넣자니 또 계속 뽑고 또 뽑아야 되니까 그냥 한 6월 말 7월 초에는 그냥 서브 단권화를 다 끝내고 그 뒤로 모르는 건 그냥 다 끼워 넣었어요. 여기. 그렇죠. 그거는 뭐야? 이거는 그리고 이거 서브나 단권화 한 거 볼 때 계속 같이 본 건데 이건 일단 교수님 주신 교육과정 아침마다 그냥 외웠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이 그 기출 자료 이거 카페에 올려주셨잖아요. 저 이거 끼고 살았는데 해독할 때 이 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2단 독서대 있으면 뭐 미교하면은 미교 부분 이렇게 딱 위에 올려놓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느 게 나왔는지 다 보고 그리고 좀 중요하다 싶은데 안 나왔던 것들은 좀 제가 스스로 그냥 좀 형광펜 같은 거 좀 쳐놨거든요. 그래서 막 로엔펠드 많이 나왔는데 안 나온 지 한참 돼서 발달 단계도 예측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발달 단계 좀 열심히 봤어요 이번에. 왜냐면 계속 나오다가 안 나와서 표 보니까. 그리고 요즘 이거 서양미술사가 되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도판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서 대충 뭔지 이렇게 예상도 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했던 것들이 이쪽 애들이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야수파 표현주의 이쪽, 그리고 상징주의도 나오고 여기도 보니까 신조형주의랑 다다 이쪽이 안 나온 지 한참 돼가지고 좀 봤는데 다다이즘 이번에 나왔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정말 강조하신 네오다다 엄청 매치시성계 시험 보면서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는 이것도 그래서 몇 번 나왔는데 안 나온 지 한참 돼서 조금 열심히 봤었어요. 강조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해독하면서 뭔가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 되게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것들 한번 혼자 형광펜 해서
좀 마지막에 볼 때 한 번씩 그냥 더 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이런 것 중에서 뭐 불상 뭐 아니면 다 그냥 기출 모든 영역을 다 표로 이미 제작해 주셔서 저는 따로 분석을 안 하고 교수님이 분석하신 모든 자료를 옆에 끼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되게 방향성을 정하기에는 좋았네. 네, 그래서 너무 그냥 기출 분석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차려진 밥상 먹듯이 그냥 혼자 이렇게 교수님 기출표 보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시험장에 가져갔던 건데 제가 여기 서브를 다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독하면서 제가 마지막 주까지 잘 모르는 건 아니고 아 이건 내가 명확하게 잘 안 써지는 것 같아,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했던 것들만 어차피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냥 그대로 뽑아냈구나. 그것만 그냥 붙여넣기 해가지고 잘 잘 애매했던 것들만 그냥 이렇게 뽑아놓고 이거는 발달 단계 요만큼이 끝이고 그다음에 뭐 서양미술사랑 미술교육론 요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 평소에 공부하다가 다 기억 안 나는 것들은 독서실 책상에 포스트잇 붙여놨던 건데 다 떼서 보다 그 다 떼서 그냥 붙여놓고 마지막 날에 보고 중국미술사도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서 아 이거는 좀 끝까지 잘 안 나오는데 했던 것들만 정리했는데 한 페이지 딱 한 페이지. 이거 딱 보고 그다음 교수님 문제에 나왔던 거 스막스 이거 좀 봐야겠다 싶었던 것들 한국미술사도 한 페이지 한 장 이렇게 잘 기억 안 나는 것들 서양미술사 같은 것들도 마지막까지 봐야겠다 싶었던 것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가고 교육학도 비슷했어요. 교육학도 그냥 계속 회독하다가 책이 막 두꺼우니까 가져갈 수가 없었어서 계속 마지막에 보다가 한 시험 1, 2주 전에 그냥 아 이건 진짜 완벽하게 인출이 안 된다 싶은 것들만 따로 그냥 타이핑해서 한 영역에 한 페이지 해서 그냥 교육과정 최종해서 요거 한 페이지 뭐 심리 한 페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교육학은 이것만 가져갔었어요. 끝까지 안 이어지는 것들만 적어가지고 어차피 가서 책을 다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래서 잘했네. 시험장에 이렇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서브랑 끝까지 안.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